네, 강의를 맡게 된 이은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오라클과 레리 앨리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리 앨리슨과 오라클은 일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레리 앨리슨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고요. 자,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의 CEO였죠. 지금은 CTO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오라클사는 대체 뭘까? 오라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슨에게 영감을 준 에드가 코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에드가 코드는요, 관계형 DB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 에드가 코드의 그 관계형 DB를 보고서 영감을 얻었어요. 누가?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영감을 얻었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 개발자 레리 앨리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발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레리 앨리슨은요, 마케팅을 많이 담당을 했고요. 실제 거기서 깊숙이 개발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 레리 앨리슨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오라클사 하면은요, 레리 앨리슨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오라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은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다국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오라클사가 있습니다. 자, 레리 앨리슨이요, SDL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레보레토리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977년에 설립을 했고요. 그때는 오라클이 아니었어요. 이런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1982년에 오라클사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97년에 3월에 나스닥의 주식을 상장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왜냐하면요,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때 설립을 했고 오라클사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97년에 나스닥의 주식을 상장하고 1년도 안 됐죠. 자, 1년도 안 돼서 매출 1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자, 1억 달러가 얼마일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하나로 1080억 정도 됩니다. 1080억 정도. 그래서 1000억 원, 약 1000억 원을 기록하는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로 이전을 했어요. 제가 뒤에다가 실리콘밸리라고 했죠. 자, 캘리포니아주의 레드우드는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이제 개발자들과 모든 이제 이러한 IT 업계들이 진출하고 싶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선두주자 1, 2위가 MS사와 이 오라클사입니다. 자, 2010년 세계 4대 컴퓨터 서버 업체인 미국의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MySQL을 인수해서 하드웨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라클사는 아무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MySQL을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분야에도 큰 확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레리 앨리슨이죠. 오라클사에 이제 오라클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라클 사진을 캡처한 사진이에요. 이거를 이 전체적인 사진이 뒤에 잠깐 볼까요? 요 사진입니다. 오라클사의 하늘에서 본 오라클사고요. 요거는 오라클사 앞에서 전경을 찍었는데요. 어떤 것처럼 보이나요?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건물도 굉장히 데이터베이스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멋진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현재는 전사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와 자, 공급망 관리 시스템인 SCM과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인 CRM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사는요, 2017년 기준 일하는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13만 8천 명을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포브스지가 이런 랭킹 같은 걸 조사를 참 많이 하는 회사이긴 한데 그런 저널지긴 한데요. 포브스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산업에서 다음과 같이 2019년 2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IT 기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할 뿐이지 이제 굉장히 큰 기업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실리콘밸리의 상징, 오라클 이전 계획 발표. 이건 제가 신문의 내용을 약간 간추린 내용이에요. 자, 2020년 12월 13일 한국경제에 실린 얘기고요. 거기에서 실리콘밸리의 상징 오라클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상징은 뭐라고 했죠? 제가 1,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라클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죠? 네네. 본사를요, 주 레드우드에서 텍사스 주 오스틴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유는요, 세율이 너무 높아요. 실리콘밸리에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입성하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높은 세율하고요, 기업 규제 탓에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라클사고요. 이제 이전을 하겠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 이제 에드가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레리 앨리슨한테 영감을 준 사람은 에드가 코드입니다. 그럼 에드가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에드가 코드는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 에드가 프랭크 테드 코드라는데요. 보통 에드가 코드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에드가 코드는 지금 1970년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구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 논문 내용은 뒤에 나오나 봐요. 1970년 그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구현이 되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제가 지금 오라클과 SQL이라는 이해라는 1편의 특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DBMS 분야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인기가 거의 80%의 7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DBMS 분야에서 관계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에드가 코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1923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전공은요, 수학과 화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1948년부터 IBM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했고요. 근무를 하면서 나중에 미시간 대학에서 컴퓨터 박사학위를 받았고 81년 튜링상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자, 원래 전공은 요거였지만 이 IBM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많은 실적을 냈고요. 이때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죠. 자, 1970년에 그 에드가 코드 얘기예요. 1970년에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 근거를 서술한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요 발표를 보고 레리 앨리슨이 요거와 IBM사의 이 시스템 R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그 영감을 받고 오라클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걸 발표했어요. 하지만 발표를 했고 아주 좋은 건지는 알겠지만 그 당시 IBM은요, IMS라는 DB 제품 판매에만 집중을 했어요. 여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IMS가 뭘까요? IMS는요, IBM, IMS라고도 하고요. IBM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관리 시스템인데요. IBM의 정보관리 시스템인데 얘는 관계형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계층형 모델을 사용하는 DB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드가 코드가 했던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에드가 코드가 했던 방식으로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에드가 코드의 이러한 논문이라던가 이러한 주장들을 많이 회사에서 다루진 않았어요. 그거에 이 제품 판매에만
계층형 모델 판매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계형 모델 개발은 소홀히 했고요. 1977년에 시스템 R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자, 시스템 R은 뭐냐면요. SQL이라는 쿼리의 시작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시스템 R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시작한 거죠. 시스템 R로. 실제는 1974년부터 이제 시스템 R을 사용을 이제 계획을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1977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리 앨리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레리 앨리슨은 오라클 하면 레리 앨리슨인데요. 자, 레리 앨리슨은요, 코드 박사의 논문과 시스템 R 제품의 영감을 받아서 DB 제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을 탄생을 시킵니다. 자, 1944년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 중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레리 앨리슨은 입양아예요. 입양아인데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 그 독실한 유대교 집안으로 입양을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하고의 사랑도 많이 느꼈고요. 근데 그 양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리노이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많이 시련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자, 2019년에는 아마존의 제프 조베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주식왕 워런 버핏 다음으로 미국에서 4번째 부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세계 8대 갑부에는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세계 8대 갑부에 들어가고요. 이 부자 순위는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포브스지를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2021년 1월 기준이고요. 세계 부자 순위 탑 50에 제프 조베스 아마존닷컴이죠.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이거 누군가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4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 한 7위 정도 하시네요.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슨이 지금 6위입니다. 사실 제프 베조스하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2020년에 확 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이 8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회장이 쫙 올라간 케이스고요.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참 멋지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기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레리 앨리슨은 이제 2020년만 해도 한 7위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갔네요. 그리고 대부분 이 10위까지 딱 볼까요?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고요. 대부분이 IT 업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 거는 요 분이 조금 재미있으세요. 요 분이 좀 재미있으신데 중국 분이신데 2020년 9월에 주식이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상장이 되자마자 이렇게 확 올라왔죠. 8위까지 올라오셨어요. 원래는 이제 생수업체입니다. 종샨샨이라고 생수업체인데 이제 2020년 말과 2021년 1월에 여기에 올라오면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생수 회사인데 여기에 올라올 수 있다니 뭐 이런 거 저도 좀 신기했던 부분이었어요. 대부분 다 IT 회사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는요, 요트와 비행기 조정을 즐겨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은 어려웠는데요. 이제 사치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트와 비행기 조정을 즐겨 했고요. 레리 앨리슨의 요트였던 라이징 선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멋진 배도 갖고 있었고요. 레리 앨리슨은 제가 뒤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스티븐 잡스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있는데 옷 스타일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항상 즐겨 입는 옷이 좀 갈색 자켓, 거기에다가 검은색 티하고 갈색 자켓을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리 앨리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요. 레리 앨리슨이 아이언맨 2에 카메오로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리 앨리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반가웠고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아이언맨에서 뭐 안녕하세요 레리 앨리슨입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죠. 아이언맨한테 이제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실제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자체가요, 레리 앨리슨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아이언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언맨이 레리 앨리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 there, watch out. Open up, let's go. Hey, nice to see you. All right, thank you. I remember you. Oh, hey, thanks. Call me. Hey, come on. Hello, dear heart. It would be a pleasure. Okay. See you, buddy. This is Larry. Hey, the Oracle of Oracle. What a pleasure. Nice to see you. Holman. Larry King. Larry. Oh, yes, my people. My people. Come on, Tony. There we go. Larry Miller. 자, 우리 레리 앨리슨에 관해서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자, 오라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아이언맨을 레리 앨리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면 영화 전체가 오라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DBMS를 이해해야 이해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죠. 대부분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고서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화려한 액션들만 나오지 스토리가 전혀 없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오라클 그리고 DBMS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영화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 액션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사들과 대화들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거는 DBMS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DBMS를 배우시고 또 오라클을 배우시고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DBMS의 대표 회사가 오라클이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 오라클입니다. 자, 원래는 이 오라클은요, 신탁을 받는 곳을 오라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레리 앨리슨이 이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신탁이라는 의미로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탁 의 이름이 오라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 오라클이에요. 물론 이제 한글 자막이나 이런 데서는 오라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네오죠. 이 주인공이 네오가 예언자한테 가서 이제 네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이 예언자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한글 자막에서는 계속 예언자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오라클의 영화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오라클은요, 매트릭스에서 일어난 일들, 매트릭스는 그런 공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공간입니다. 이 행렬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알 수 있어요. 이 오라클이라는 여자가. 그리고 네오에게 진정한 힘을 갖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요, 1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오라클이 나는 사람이 아니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은 프로그램이었어.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본능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이 예지 능력은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빅데이터의 의미까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3부에서는 이 스미스 요원이라고 악역을 담당했죠. 스미스 요원이 오라클을 흡수해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 분석이라던가 미래 예지 능력을 갖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만 알고
보셔도 아마 영화가 재미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굵직한 내용을 아시면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아시고 오라클을 아시면 조금 그냥 맛만 보셔도 됩니다. 깊이 SQL 깊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알고 보시면 이 영화가 좀 재밌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레리 앨리슨의 이야기로 들어와 볼게요. 자, 레리 앨리슨, 그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자, 입양아라는 자격지심이요. 세계 8대 부호를 만들어냅니다. 자, 레리 앨리슨이 소유한 하와이 섬이에요. 이 하와이 섬 중에 이 라나이라는 요 섬 자체가 이 레리 앨리슨의 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레리 앨리슨이 소유한 저택이에요. 굉장히 예쁘네요. 일본풍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일본풍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입양아라는 자격지심이 세계 8대 부호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944년에 미국 뉴욕 맨하튼의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미혼모인 친엄마한테 이제 태어났지만 독실한 유대교 중산층 지방으로 입양을 간 다음에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어머니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리노이 학교를 이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방황을 하게 되죠.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10년간 IT 회사를 다니면서 한 곳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적응을 못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다 전전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배웠고요. 컴퓨터 수업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이론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든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분야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 분야가 그렇게 많은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업무를 배우고 독학으로 배워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게 돼요. 이런 그의 불우한 환경이 그를 성공한 이런 자격지심이 그를 성공하게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레리 앨리슨의 그 소비욕이 너무 강했대요. 그래서 소비욕이 강했던 그가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 가난했는데도 요트를 샀대요. 너무 빚을 져가면서도 요트를 살 정도로 소비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더 돈을 열심히 모으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레리 앨리슨은요. 불우한 어린 시절에 보상 심리로 자존감을 키우고자 했고요. 그래서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이러한 컴플렉스,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공 인물들한테 얘기하는 그 컴플렉스 요인들이 있어요. 성공 요인의 컴플렉스. 그래서 이 레리 앨리슨은 입양아라는 컴플렉스로 이렇게 세계 부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앨리슨은요, 스티브 잡스류에 잘 컨트롤되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한 경영자입니다. 자, 레리 앨리슨은 스티브 잡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스티브 잡스 회장님도 이제 검은 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셨죠. 근데 레리 앨리슨도 약간 비슷해요. 약간 갈색 자켓에 검은색에 이 의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것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입양아였다는 것도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또 대단한 거는 이 스티브 잡스나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깊이 개발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깊이 개발하지 않고요. 거의 마케팅 위주로 많이 이제 활약을 하셨고, 대부분, 이제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이 대부분 기술적인 거를 담당을 했다면, 로버트 마이너라는 사람이 레리 앨리슨을 대신해서 기술적인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하고요. 직원들을 좀 압박했다는 것도
조금 비슷하고요. 그리고 말이 이제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레리 앨리슨도 스티브 잡스가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며 많이 푸시하는 사람이었고요. 비난도 경쟁사 이제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비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폭언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요런 것들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레리 앨리슨이 잘했던 게요. 실제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을 시장에 진출했을 당시만 해도 뭐 잉글래스라던가 IBM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하죠.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죠. 굉장히 안 좋은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고액으로 기업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그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컴플레인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요. 그러면서 그 컴플레인들을 해결하면서 오라클의 기술적인 부분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당시만 해도 오라클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마케팅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한번 구매를 하면 다른 것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한 거죠. 시장을 선점을 먼저 했고 그러한 마케팅 전략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레리 앨리슨은 스티브 잡스와의 경쟁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6년에 주식에 상장을 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주식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주식에 상장을 했고요. 또 나이대도 조금 비슷합니다. 둘 다 실리콘밸리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건 뭐냐면 이 IBM의 영향을 받은 회사이기도 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IBM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오라클 역시 IBM이 성장시킨 PC 시장의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빌 게이츠와의 경쟁심을 많이 드러냅니다. 특히 1995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95가 출시가 됐었죠. 그때 이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레리 앨리슨이 또 비난을 합니다. 이 PC 시대가 아니다. 퍼스널 컴퓨팅 시대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네트워크 컴퓨팅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트워크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용어는 그렇게 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컴퓨팅을 한다는 거는 클라우드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 기술적으로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네트워크가 그렇게 빨리 형성이 빠른 속도를 지원하지도 않았고요. 문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 PC의 부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 9가 이제 수익을 더 많이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경쟁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MS사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더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들을 비난하는 편입니다. 레리 앨리슨은 2017년 오라클 오픈월드를 주최를 했는데요. 제가 뒤에 얘기를 안 썼네요. 자, 오라클 2017년 미국에서 오라클 오픈월드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레리 앨리슨 회장이 오라클의 18시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라는 그거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소개하면 되는데요. 이제 에큐픽스라는 이 회사도 맹비난합니다. 보안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다시 개발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또 맹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AWS라는 클라우드 기술을 또 맹비난합니다. 이거는 좋지 않다. 이건 좋지 않고 이제 보안에서도 취약하며 이제 많은 것 경쟁사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건 우리 오라클 18시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사들은 많이 맹비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리 앨리슨이 마케팅 전략
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대를 읽는 능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DBMS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전통적인 그 DBM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점점 활성화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오라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굵직한 회사들은 지금 클라우드로 DBMS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이죠. 문제는 아직은 이게 시장이 형성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클라우드상에 당신네 회사의 정보를 다 저장하는데 굉장히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클라우드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클라우드 시장이 많이 확장되진 않았지만 확장은 곧 될 겁니다. 보안에서 그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을 잘 해준다면 확장을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라클과 레리 앨리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은 오라클의 주역이고요. 실제로 레리 앨리슨은 오라클과 하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